충원고파 36세예요. 네, 윤여갑씨라고 저하고 같은 할아버지 모시고 있는 그런 관계인데, 파평윤 씨에 대한 연원이라든지 특히 또 우리 호서 지역의 노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참 옛날에 노론 소론 뭐 이런 관련해서 역사적인 이러한 흐름이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부탁을 드려가지고 우리 종친들 모이는 날에 와서 좀 간단하게 연설을 해주시면. 저는 1952년생이니까 저도 나이는 70이 넘었네요 벌써. 근데 52년생이니까는요. 저는 고향이 논산이고, 저 대전에서 대전중학교하고 대전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대전에서도 오래 살았고, 그다음에 이제 쭉 서울에서 살다가 저도 나이가 차서 이제 시골에 논산에 아버지가 살던 집이 있어서, 아버지 그 한옥이라서 이제 망가지고 그러니까 와서 바람도 쏘이고 이런 걸 왔다 갔다 하다가 충남대학교에 있는 교수들을 알게 돼서, 예전과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이제 한학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자라서 그 사람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말이 이제 통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원을 석사까지는 했는데 박사학위 공부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들어가지고 지금 충남대학교 한문학과에서 박사학위 공부를 해서 지금 박사 앞에까지 다 왔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우리 윤가 중에서 윤가 자료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제가 저요 할 거예요. 제가 우리 윤가에 대한 걸 한 5천 점을 모아가지고 지금 충남 유교문화원이라고 하고, 지금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파평윤가 노종파의 종합당이라는 곳에 바로 밑에 그 건물이 들어섰죠. 작년에 개원을 했어요. 거기다 이제 갖다 놓고 있는데, 그러시고 제가 작년에 혹시 여기 뭐 노성에 연을 두고 계신 분들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작년에 우리 윤가 중에서는 제일 그래도 조선조 때 출중하셨던 분이 명제 윤중입니다. 명제 할아버지라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2014년에 서거 30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예술의 전당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소장품만 가지고 예술의 전당 서예관에서 45일 동안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시 도록이 있습니다. 이 도록이 지금 가도 좀 여분이 있는지 하여튼 예술의 전당에서 이걸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는 이제 그 태사공 할아버지와 관련되어 있는 문서도 있고, 우리 노종파의 문서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이 자료의 일부가 그해 2018년도 제가 날짜는 기억합니다. 12월경에 대전 시립박물관에서 또 우리 파평윤가전을 했어요. 거기서 파평윤가전을 할 때에 제 자료가 또 거기 많이 출품되어 있고, 거기에도 제 이름이 들어가 있고, 이거는 제가 이 탈초도 하고, 탈초한다는 건 정자도 쓰고 해석도 하고 이런 거를 제가 다 일괄적으로 했더니, 하여튼 이 뒤에 보면은 이 책을 만드는 사람은 저로 되어 있고, 요게 우리 국립도서관, 강남에 있는 국립도서관에 비치도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를 보시려면은 저자 윤여가 해야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저씨께서 열심히 하시고, 정말 저도 아저씨한테 사랑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윤가에 종파가 있으니까 파평윤가의 계략 이런 것들을 하죠. 여기 종친회 활동도 하시고 또 연세도 뭐 많으시고 그러니까 듣고 또 보고 하셔서 저보다도 뭐 훨씬 더 많이 하실 텐데, 저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아저씨로부터 받은 사항은 한 20-30분 동안만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이런 말씀은 좀 드리고 싶다 싶은 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가지고 왔는데, 이 메모해온 거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제가 앉아서 차분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외숙이 예전에 그 박정희 밑에서 한참만 잘 나갔던 그 김용태라는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김용태 아셔요?
여기 대전에 예. 그 김영태 하시는 분이 제 예수기예요. 제 예수기고 그래서 우리 애할머니가 윤가예요. 파평윤가.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윤가들은 남자들보다 여성이 더 우월해요. 여성들이 남자들 보면 동기간들 보면 대개 윤가들은 예손들이 좀 잘 됩니다. 우리 본선보다는. 그리고 조선 왕조의 기틀을 잡았다고 하는 거 세조에 대해서 수양대군 뭐 대수양이라고도 말하고 그냥 수양하면서 그 경멸조로 말하고 그러는데 조선의 이 왕권이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확립된 게 그게 세조 때거든요. 그러니까는 세조에 대해서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같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세종은 단종을 죽였다. 그러나 경국대전을 지었다. 그러면은 그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또 거꾸로 아이 경국대전을 친 사람인데 단종을 주겠다. 그러면 나쁜 쪽을 보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가지고도 박정희는 독재를 했다. 그러나 경제발전을 했다. 또 경제발전을 했다. 그런데 독재를 했다. 어느 쪽으로 보느냐. 그래서 이렇게 물컵이 있으면 요즘 그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 물컵 얘기를 많이 하더라만 물이 반절이 차 있으면 아씨 물이 반밖에 안 찼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 물이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물이 그래도 반이나 남았구나 라고 생각할 때 희망이 있지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하면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여튼간에 미래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윤가는 한동안 굉장히 우리 윤가가 침체해 있었어요. 하여튼 대한민국이 생기고 난 이후로 우리 윤가들이 제일 우리 윤가의 이 문중 세력이 제일 약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고려조라든지 조선조에는 정말 혁혁한 조상들에서 쭉 내려왔는데 이 강성한 대한민국 그러니까는 한민족이 세운 나라 중에서 제일 강성한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갖고 있는 이 한민족이 세운 나라 중에서 제가 옛날 고구려도 아니고 신라도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는 뭐 G7이 뭐 A신 이런 국가에 들어가느니 마느냐고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선도적 국가고 어느 분야를 이렇게 놓고 봐도 1등에서부터 따지면 한 10등이나 20등 가면 우리나라에 다 들어가요.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얼마나 부강합니까? 이제 중국한테도 우리가 당당하게 말하는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그랬는데 이 정부 들어서 우리가 내내 없다가 삼부 요인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정부 쪽에서나 법 쪽에서나 입법부에서나 국회의장 한 사람이 없잖아요. 대법원장 한 사람도 없고 우리 인가 중에서. 그러다가 그냥 다 건너뛰고 대통령 한 번에 딱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오랫동안 그냥 또 이제 대통령을 못 낸 문중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외할머니가 윤가고 우리 어머니는 김혜김 씨였지만 그래서 저는 양쪽 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윤가가 또 그 여성들이 세다는 입장에서 또 하나 보면은 바로 이제 세조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세조가 조선의 기틀을 만들었는데 세조의 부인이 정의왕후잖아요. 그 정의왕후가 우리 윤가잖아요. 최초의 왕비예요, 정의왕후가. 그래서 세조 이후로는 전부 다 조선에 망할 때까지 심지어 하여튼 고종, 순종까지도 그 피는 위로 올라가면 다 세조 피예요. 그러니까 다른 피가 하나도 안 섞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틀을 만들어준 정의왕후 참 훌륭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대전이니까는 이 송가들의 위세가 세잖아요. 그러니까 우암하고 이제 명계하고 틀어지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우암이 당대에 아들이 없잖아요. 우암이 당대에 아들이 없어서 양자를 받았는데 그 양자의 생모가 바로 또 우리 윤가예요. 그러니까 우암 자손들은 전부 다 우리 윤가의 외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셉니다 우리 윤가가. 그래서 이제 왕비도 여러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그거를 이제 부러워해서 그러는 거겠죠. 남들이 말할 때 윤가들 그것들 깔판윤 씨들 이렇게 경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 깔판윤 씨들을 왜 이렇게 그 왕가에서는 왕비를 못 삼아서 그랬다냐 라고 얘기하고 좋으니까는 데려다가 며느리 삼으려고 그러지 씨가 나쁘면은 갖다 데려다가 쓰려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너네 조상계에는 윤씨 할머니가 없는 모양이다. 이제 그리고 저도 비아냥되고 마는데 이렇게 진짜 외손들이 잘 되고 우리 뭐
그러니까 정승이 몇 명, 뭐 과거급제자가 몇 명 이런 걸로 따지면 윤가들은 우리 윤가는 다 탑된 5등 안에 다 들어요 거의 다. 그러니까 하여튼 다 무스공 할아버지의 아들이고 우리가 이제 파로 이제 나와서 대종에 구성되어 있는 그 커다란 그 종회가 지혜가 16개가 있다고 그래요. 16개 중에서 이제 제일 큰 파가 15세의 이제 소정공 할아버지가 계시죠. 소정공 할아버지가 그 파의 자손들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둘째 많은 데가 판도공파라요. 그 할아버지는 14세거든. 그러니까 서로 삼촌 조카 간에 그 두 파가 우리 윤가의 한 60% 내지 70%는 거기에 다 속해요. 그러니까는 거기 두 분이 이제 그때가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막 들었을 때인데 그때부터 우리 소정궁의 후손들이 그 다음에 이번에 소정궁 동회장도 바뀌었는데 제가 거기도 또 찾아뵈고 나서 소정궁 할아버지 자손들 중에서 문과에 급제하신 분으로서 제가 친필을 이렇게 전시할 수 있는 친필을 가지고 있는 분만 추려보니까 한 60여 분께 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60여 분 걸 가지고 하나의 그 필적 관찰 첩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권했더니 그 종 회장님께서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도 할아버지들에서 뭐가 이렇게 있는 거는 우리 할아버지들 윗선조들이 끊임없이 쉬지 않고 좋은 책자들을 남겨주시고 그러니까 책을 계속 만들어요. 우리 윤가가 과거급제자는 조선조 때에 이제 요즘에 남원하고 함안이 들어가지고 남원 함안까지 합치니까 우리 윤가가 과거급제자가 두 번째로 많아요. 첫 번째 많은 건 전주시고 전주시는 자기네들의 나라니까 자기네들 그 권력 유지에서 일정한 시기를 줬거든요. 배정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고 그 다음에 순수한 실력으로 된 거는 우리 윤가가 두 번째로 많았으니까. 근데 이제 남원하고 함안이 빠져나가면은 우리 윤가가 또 안동거시가 더 많아요. 그래서 안동거시가 2등이고 우리가 3등인데 그 남원하고 함안이 이번에 합본했다고 그래.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충청도가 이제 우리 여기 충청도니까 충청도 양반하는데 양반이라는 말은 문반하고 무반하고 합쳐서 양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충청도가 이제 양반의 고향, 양반의 도시 뭐 이런 양반하는데 양반은 문과하고 무과를 합쳐서 양반이라고 한다는 얘기고 충청도에서 행사한다고 그러면은 새 성씨를 들어요. 새 성씨를 뭐 여기 우리 종인들 다 아시겠지만 맨 먼저 여기 대전에 있는 송가들 쳐주고 연산에 있는 그 광산 김가들 쳐주고 노성에 있는 우리 파평윤가 따주고 그러는데 이 그러니까 한 말에 와가지고 양반들에 대한 원한 그래서 동학난도 막 일어나고 그런 밀란도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뭐 요즘에 와서는 동학혁명이라고 뭐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조선조의 입장에서 보면 그 난리죠. 그러니까 동학난이라고 그러는데 그 동학군들이 이 세 성씨에 대해서 아주 막 이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그런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동학군들이 이제 노성 그 앞으로 해서 공주까지 가서 공주 훔치 가서 패해가지고 이제 흔적이 이제 희미한데 아무튼 간에 그때도 윤가들 명제 그 노성에 있는 일가들의 가르침은 항상 낮은 자세로 이말하는 거거든요. 그 명제 고택에 가도 그 굴뚝이 요만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굴뚝 이만밖에 연기 나면 남들은 배고파서 다 굶고 있는데 거기서 연기 올라오면 저것들 뭐 떡 해먹나 뭐 하는 식으로 나가. 그러니까 그런 원한도 안 살라고 그렇게 근신을 했기 때문에 그 명제 고택 앞으로 바로 그 앞으로 도학군들이 지나갔는데 해코지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 다음에 동학 6.25 때도 거기 명제 고택이 그 인민군 사령부로 썼어요. 거기를 걔네들 점령해가지고 그래도 윤가들 다치지 않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윤가들이 그 지역사회에 거들먹거리지 않고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같이 살으려고 노력한 그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대통령 한 분을 내셨고 그 다음에 우리 윤가가 또 자랑스러운 게 뭐냐면은 우리 윤가가 그 영의정도 나오고 막 정승이 뭐 여러 명이니까 뭐 그것도 랭킹 안에 드는데 우리 윤가가 다른 윤가에 비해서 큰 세력을 형성하지고 물론 뭐 위로 가면 소윤 대윤 싸워가지고 윤원영이 일파들 뭐 난정이 뭐 이런 난정 그야말로 난정이가 난정을 베푸는 시대에도
우리 윤가들이 한 주축을 담당을 했지만은 우리 윤가들이 남들이 무시하지 못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우리 윤가들 할아버지들이 문집을 많이 냈어요. 문집. 다른 문중에 비해서 문집이 많아. 그 할아버지의 문집이 많고 또 하나가 뭐냐면 유일벼슬이라고 예전에 그러니까 민주반정 이후에 관리가 되는 방법 중에서는 다들 과거를 거쳐서 되는 게 정통 1번인데 그거보다도 더 어린 게 유일이라는 벼슬이 있어요. 유일. 그 지역에 있는 지방관 내지는 그 세력 그 향조라든지 서원이라는 데서 아, 이 사람은 굉장히 훌륭하니까 이 사람 좀 갖다 조성해서 쓰세요 하면서 임금이 너 올라와라 해가지고 직접 명령을 내요. 그게 유일인데 그 유일로 나가는 게 우암도 유일로 나갔고 우리 명제도 유일로 나고 그런데 그 유일로 나간 성취 중에서 제일 많은 게 1번이 은지속 씨고 2번, 두 번째가 우리 파병윤가예요. 근데 우암내는 자기네들이 집권 세력이잖아. 그러니까 집권 세력이니까 자기네들이 우암 자손들을 우대하느라고 하다가 세워놓고 유일을 많이 줬는데 그 유일벼슬이 이제 그 당파와 거의 뭐 상관없이 또 아니면 뭐 필요에 의해서라든지 하여튼 경영관으로 나가서 유일벼슬을 제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집권 세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제일 많이 유일벼슬을 낸 게 우리 노성에 있는 일가들, 일파들인데 그 일가들이 이미 그 당파에 휩싸이기 이전에 이미 그런 벼슬들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윤가가 그 유일벼슬이 많다는 것, 그것도 하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조의 이제 탕평책을 쓰면서도 이 시드 배정을 한다고 할 때 열이라고 하면 6이 노론이고 3이 소론이고 하나가 남이네요. 그래 6대 3대 1이거든요. 그래서 소론하고 남인하고는 잘 교류를 합니다. 함통 속에 있었고 그래도 6대 4로 항상 밀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제 명제 윤중 얘기를 하게 되면 윤중 선생 얘기를 되면 아이 뭐 그까이 것들 뭐 해가지고 노론들은 굉장히 이제 우암한테 반기를 들었다고 이제 뭐 깐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몇백 년 동안 명제는 6대 3대 1, 이 3의 몫을 대표하는 분으로 있고 그분의 비문 하나를 받으려고 한 문중에 그 제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가르침과 유풍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윤석열 대통령도 나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가지고 시간이 이제 없으실 테니까 제가 이제 우암하고 명제 얘기만 왜냐면 이 조선조의 후반기 역사로 보면 노론소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노론소론 얘기하면은 우암하고 명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암이 초상화를 보면은 사람들이 유자의 풍보다는 뭐 무사의 그것처럼 보인다라는 얘기도 하고 근데 이 우암도 우리 윤가에 대한 일종의 컴플렉스로 비스름하게 있었는지 몰라도 우리 윤가하고 혼사를 엄청 했어요. 그리고 그 우암은 우리 윤가한테 어떻게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선당장 우암이 두 딸 하나는 권씨 여기 탄웅 자손들한테 갔고 하나가 이제 왔는데 그게 이제 명제의 넷째 아버지한테 며느리로 들어오지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사단이 나니까 윤가 사단이니까 명제 입장에서 보면 이제 사촌 형수가 우암의 딸이 되는 거야. 그런데 와서 서로 벌어지니까 갈라지니까 그 할머니의 고심이 얼마나 시집 편을 들겠어, 친정 편을 들겠어 웃으면서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그렇게 고민을 하고 뭐 그랬기 때문에 자손들한테 교육을 제대로 안 했나 본다. 하여튼간에 그 할아버지 밑으로 조선조 내내 과거 급제하는 사람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 할아버지는 훌륭하셨는데 그 다음에 우암이 자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자기 누나가 오랫동안 돌봐줬어요. 그래서 그 누나의 남편이 우리 윤가야. 근데 그 윤가인데 그분이 병자고 난 때에 그 때놈들하고 싸우다가 전사를 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일찍 돌아가시니까 자손이 없잖아. 그 양가를 받았어. 이제 양자를 받았어. 자기 누나가 양자를 받은 거지. 그 양자를 받은 사람이 또 우리 윤가에서 간 사람이야.
그래서 거기도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아들로 받았는데 아들도 생모가 또 윤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명제 아버지하고 우암하고 갈라서고 그 아들이 있고, 이 과정 속에서 우암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건 정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냥 그럴듯합니다. 이 우암이 생각할 때, 야, 이거 가만히 놓고 보니까 내 밑에 있는 제자 중에 제일 잘난 놈은 명제인데, 내가 죽으면 이 명제 이놈이 나를 정통으로 보겠어? 친의 아버지를 정통으로 보겠어? 가만히 보니까 친의 아버지한테 정통으로 볼 것 같으니까 자기 학문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걸 치러야 되겠다 하는데, 명제를 치니까 자기 제자니까 차마 그렇잖아. 그러니까는 명제 아버지를 헛집을 잡는 거야. 근데 이게 험이 되려면 이 양반이 병자호란때 안 죽었다라는 거 가지고 험을 잡는데, 그런데 이 양반이 살아있을 때는 그런 험을 우암이 하나도 안 잡았어요. 하나도 안 잡았는데 이 양반이 죽고 나니까 말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야, 우암이. 아, 누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하는데 요즘으로 그게 카더라 방송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암이 날조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뭐 얼마든지 노른들하고 싸우면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싸워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명제와 그리고 이제 명제의 아버지의 이제 외할아버지가 성은 우계 성원 아닙니까? 근데 우계가 율곡하고도 친구고, 그러니까는 서인의 중추 세력은, 그러니까 남인, 여기 뭐 다 윗선조로 올라가면 동인도 있고 남인도 있고 북인도 있고 다 있으실 텐데, 이 서인의 중심 역할은 아무튼 간에 율곡하고 우계 성운인데, 성운의 외손자가 명제 아버지니까 벌써 이 혈통 자체로도 우암내하고는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암이 젊어서부터 이 명제 아버지에 대한 이 컴플렉스 비스름한 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명제가 훌륭한 거는 명제 아버지가 훌륭하셨기 때문에 명제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명제 아버지가 그 호서 오연이라고 그래요. 충청 오연이라고 그러죠. 충청 오연들 아세요? 충청 오연은 충청도의 유명한 다섯 선비, 맨 먼저 우암을 치고요, 둘째를 동춘 치고, 세 번째를 초려 이유태를 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를 명제 아버지 노서 윤선거를 치고, 다섯 번째를 그 유계 신암, 저 인천에 살던 그 신암, 호가 신암이고 유계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섯을 오현이라고 그러는데, 아, 명제 아버지 자체가 벌써 충청 오현으로 낄 만큼 훌륭하셨어요. 근데 이제 와서 요즘에 충청 유학 저기 유교고 문화원이 생기고 뭐 하다 보니까, 야, 우리 충청유에서 가장 독창적인 게 뭐냐? 근데 우암은 진짜 공부도 잘하고 뭐 했는지, 이 양반은 맨날 얘기할 때 주자 아니면 말을 해. 주자가 뭐라고 그랬다. 주자만 끌어대, 주자만. 그래서 우암의 제자들은 주자만 공부해서 다른 공부가 없어요. 근데 명제제자는 개방이라 돼. 명제제자 중에서는 신학자도 나오고 과학자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얘기 중에 하나가, 우암은 주자 얘기만 하다가 자기야 학설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명제 아버지는 뭐 다 옛날 그 유학에서 나온 거죠. 이제 우리가 주역이라는 걸 가잖아요. 그러니까 주역에서 하면 선천 도설이 있고 후천 도설이 있는데, 선천 도설에 대해서는 다들 뭐 인정하고 하는데, 후천 도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난해하답니다. 그래서 후천 도설에 대해서 공부를 제일 많이 하신 분이 명제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명제 아버지가 후천 도설에 와서 명제 아버지 문집에 실려 있는데, 그게 우암은 자기 학설을 놓고 이게 주자가 말한 학설을 얘기하고, 명제 아버지는 완전히 자기식으로 이 주역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후천도설이라는 학설을 했는데, 이 후천도설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완전 반절은 미쳐있고 반절은 심취해가지고 지금도 자기 밑에서 배운 학생들한테 충청도에게 가장 독창적인 거는 노서 윤선거의 후천도설이다 라고 강의하고 있는 분이 충남대학교에서 한문학과 교수로 있어요. 이현중 교수라고. 그 양반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갖다 줬더니 그 후천도설에서 막 무릎을 치면서, 그래가지고 그게 학술지에 실려가지고 그 주역과 관련되어 있는 분야에서는 아유, 야, 참 이렇게 훌륭하구나 이렇게 보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걸 좀 감안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을 끝마치면서, 우리 윤가의 또 자랑거리 하나가 노성에 가면 종합당인데, 안 가보신 분들은
한 번씩 가보세요. 거기 옛날 소련 서기장 하던 고르바초프도 와서 보고 감탄하고 400년 된 대학이 있다고 그러니까 와서 거기다 보고 식수도 하고 와서 기념 식수도 있고 그러는데 종합당은 우리 윤가들 안 가르치면 무식갱이가 된다. 그러니까 가르치자. 요즘 우리도 들어가잖아요. 말은 남은 제주도로 사람 새끼는 서울로 보내라는데 서울로 가야 요즘 지방대학 다니면은 지방대학이 한계가 있어요. 저도 서울에서 직장생활하면서 직원들 채용할 때 보면은 면접해 보면은 서울에 학교 다니는 하고 지방에 학교 다니는 하고가 벌써 달라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학생을 쓸 수밖에 없어.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뭐 지금 뭐 전 국토를 두고 뭐 평준화를 시키는 근데 그게 상향의 평준이 되면 되는데 하향 평준화가 되니까 대한민국은 좁은 땅덩어리에서 많은 인구가 사니까 경쟁도 치열하고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시장만 놓고 봤으면 대한민국 소득이 지금 3만 불까지 안 왔을 거예요. 못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여기가 좁으니까 눈을 돌려가지고 우리는 세계에다 물건을 팔아먹자라고 생각해가지고 우리나라가 3만 불까지 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 강성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윤가들은 후세에 대한 교육을 정말 잘 시켜왔어요. 우리 조상들이. 그러니까 과거 급제 두 번째로 많이 붙잖아요. 전주리 시대도 자기네들 특권이 있었어요. 일정한 부분을 가져가니까. 근데 나머지 성신을 놓고 공개 경쟁을 시키니까 그 중에서 우리 윤가들이 제일 우수하더라.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공지사항이기도 하고 여기 오신 분들 이제 다 또 오셨으면 좋겠어요. 7월 14일 날 충남대학교에서 유명한 학술대회 하나는 반호 윤광안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 노성의 우리 후촌, 같은 후촌파의 윗대조 할아버지이신데 광자 학렬이니까 25, 26, 28세가 되는 거거든요. 28세 할아버지 중에서 경상감사를 지내신 윤광안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양반이 굉장히 선정을 베풀고 정조의 총계문시도 충신이기도 하셨고 그래서 다산 정약용이의 목민심서라는 책이 유명하잖아요. 모름지기 관리가 되면 이렇게 해야 된다. 모범관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선행을 쌓던 관리들의 일화들을 쭉 적어놓은 그게 목민심서인데 그 목민심서에 이 윤광안이라는 분이 두 번씩이나 다산이 칭찬했어요. 그리고 다산하고 윤광하고는 또 총계문시 같은 친구였었어요. 그래서 문신들을 놓고 나서 정조가 시험을 보게 하면은 한 번 1등은 다산이 하고 정약용이 가고 한 번 1등은 또 반호 윤광한 선생이 하고 그래서 아무튼 이분이 문집이 있었는데 그 문집을 제가 어디서 발굴했어요. 그래가지고 충남대학교에서 5년 동안 번역 작업을 했어요. 저도 참여를 했고 그래서 그 번역 작업한 결과로 학술대회를 합니다. 반호 윤광한 선생의 학술대회. 근데 이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한 인물을 놓고 대학에서 학술대회를 한다는 거는 지금 우리 윤가에서 이분이 세 번째로 해요. 여러분 다 알아두세요. 제일 먼저 학술대회를 한 게 명재 윤중 선생이에요. 아무래도 명재 윤중 선생의 학술세미나. 두 번째가 남인이면서 성호 이익에 우리 실학자라고 할 때 실학파 할 때 성호 이익을 태두라고 하잖아요. 그분 밑에서 수제자 노릇하는 한 분이 안산에 살기도 하고 인천에 살았던 소남 윤동규 선생이라고 계세요. 소남 윤동 실학자. 윤동규 선생 학술 세미나를 인천시청에서 주관해서 한번 한 적이 있고 이번에 세 번째 우리 노성 출신 그 종합당 출신 반호 윤광한 선생의 학술대회가 7월 14일에 있다. 저도 6개 분야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 저도 한 분야를 담당해서 저도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오셔서 좀 많이 보시고 오늘 초대해 주셔서 고맙고 또 이렇게 연세도 있으신데 하여튼간에 경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또 다음 기회에 또 제가 이럴 기회가 있으면 더 잘 준비해 가지고 와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예? 네, 하세요. 1분. 그 윤관 장군도 예. 이순신 장군은 뭐 어려운 걸 이제 했잖아. 같죠. 윤관 장군도 구성을 쌓고 강개토왕 같은 역할을 하다가 그것도 마음이 좋으니까 다시 돌려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장군도 뭐 최영 장군도 여러 가 있지만 윤관 장군하고 그다음에 윤유 예. 윤유도 지금 남원유 씨지만 뭐 보문산에 묘도 있고 하지만 예, 그분이 또 주작에 대해서
뭐 그 대단하죠. 엄청난 천재이면서 우암 송시열이 굉장히 인정했다가 나중에 또 저기가 됐는데 그것도 그런 우암 씨가 밀리니까 어거지를 정치적으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다음에 또 이거 뭐 저 정리를 했으면 괜찮다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7월 14일 언제 이제 공지 7월 올려주시고 14일 1시에 예. 충남대학교 안으로 올라오시면 예. 문헌관이라고 예, 예. 큰 강당이 있어요. 거기서 하니까는 7월 14일에 금요일 날에요. 1시에 오시면 그거 보시고 저녁을 드리니까 예. 저녁 드시고 가시면 됩니다. 너무 잘 들었고요. 이런 것들 이런 예. 말 강의 많이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요. 예. 무스콩 할아버지 말씀 좀만 드리겠습니다. 예예예. 무스콩 할아버지가 조선조 때의 할아버지였었으면 굉장히 박강을 받았을 거야. 근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고려를 때려잡고 쓴 나라라서 고려 때의 장수라서 조금은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문숙공 할아버지를 때문에 문숙공 할아버지의 그 역사를 잘 정리해 놓은 게 이지당 두 가지를 안다는 호로 가지고 이지당 윤헌주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느 날 과거보로를 가는 날 꿈속에서 전날 자는데 꿈속에서 윤관장군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그냥 무스콩 할아버지라고 하잖아요. 휘하면 안 불러야 되니까. 근데 할아버지가 딱 가지고 시제를 가지고 나온 거야. 그래서 그거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그 시제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고 왔어. 그래서 과거장에 갔더니 똑같은 그게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장원급제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양반이 환경감사를 갔어. 나중에 환경감사 보니까 거기에 있는 환경 들 때가 우리 무스콩 할아버지가 해놓은 거잖아. 그래서 그거 가서 그 할아버지가 사당도 고치고 묘 비도 새기고 뭐 다 했어.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 놓은 게 그게 무스콩 실기라고 한말에 나온 책입니다. 그걸 만들어낸 윤헌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문집이 없어. 그런데 그 후손이 이번에 윤갑근이라고 왜 그 저기 대구 고검장도 하고 청주에서 나오고 그 국회의원 막 나왔는데 하여튼 지금 막 이렇게 저 좌파들 설치니까 하여튼 안 됐어. 그 후손이 그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나한테 의뢰도 오고 그랬는데 그게 없어서 이번에 제가 소정공 종회에 가서도 이 할아버지의 문집을 좀 만들어요. 왜냐면 그걸 만들어야 무스콩 할아버지의 것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무스콩 할아버지 그 사당이 정북사라고 함흥에 있어요. 근데 제가 우연히 정부 대표로 거기를 가볼 기회가 있어서 전 정북사를 그 앞을 지나갔어요. 아이고 저것 좀 사진 좀 찍고 뭐다. 걔네들 뭐 무조건 안 보여주니까 보여주면. 그래가지고 제 눈에 그냥 그 정북사의 전경이 꽉 들어있어. 그 나중에 언젠가 누구 좀 잘하는 화가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근데 그게 예전에 외정대 거가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건 여담인데 우리가 그 함흥에 함흥차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 연속극 같은데 뭐 함흥차사 막 보면 막 산속에서 뭐 소나무 뒤에서 활도 쏘고 막 그러잖아요. 그 함흥 공궁을 가볼 기회가 있어. 걔네들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가서 봤는데 함흥 공궁이 들 가운데 있어요. 산속에 있는 게 아니고 들 가운데 그거 하나만 덜렁 있어. 기와집 한 채가. 그러니까 하고 이상하게 그 소나무가 그 형질 변경이 왔는지 옆으로 그 소나무가 옆으로 그런데 그 반경이 한 50m는 될 것 같아. 굉장히 큰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숙공 할아버지도 진정한 우리 역사, 뭐 광주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쪽에서 정말 이 그냥 뭐 이렇게 왜곡된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거라고 그러면 지금 옛날 지도 보면 선출령까지 문숙공 할아버지가 나갔다는데 선출령이 두만강에서 또 700리거든요. 700리를 더 나가면 그게 다 만주 6대까지 문숙공 할아버지가 했다는 얘기인데 그걸 외놈들이 이제 와가지고 축성하고 뭐 했는데 그게 뭐 밝히다 하면 요즘 강단 사학자들이 웃으면서 어디에 기록 있어 기록 내놔봐 뭐 하고 하는데 시도 자체는 선출령은 앞에 이렇게 선출령이 두만강에서 700리다 그러면 뭐 엄청 평범한 거고 지금 우리나라 뭐 나가서 정복한 군주를 장수로 말하면 몇몇 안 되잖아요. 그 중에서 단연코 우리 문숙공 할아버지가 이거죠. 금성에서는 그 다음에 백호 얘기는 할 얘기도 저도 굉장히 많고 백호가 얼마나 우수한데요. 그분은 너무 재주가 좋아서 돌아가셨는데 죽으면서 그분도 하도 억울하니까 자기는 벼슬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도 나오니까 나오는데 나중에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그래? 그게 이제 조선의 비극이에요.
야 내가 미워서 나를 안 쓰면 그만이지 나를 죽일 것까지야 뭐 있어 왜 나를 죽여 나 너무 억울해 그랬는데도 하여튼 백호하셨어요. 근데 그 백호를 끝끝내 옆에서 명제 아버지가 있을 때는 우암이 크게 못했어. 해코지를 못했어. 근데 그게 못 가본 이유가 있고 백호하고 우암하고 싸우는 과정 속에 있을 때 명제 아버지가 중립을 지켰다고 줏대 없는 이유는 이건 다 노론들이 만들어낸 얘기고 백호를 명제 아버지 입장에서 백호를 무시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남들은 잘 몰라. 근데 제가 갑자기 그러니까 예, 이거 하면 끝납니다. 예, 죄송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백호의 부인이 명제 아버지의 매제의 여동생이 그러니까 명제 아버지의 여동생 매형의 여동생이 요 백호 부인이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명제가 탄홍의 사위인데 탄홍의 사위 중에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아들의 동서가 백호의 또 아들이야. 예, 인척관계로. 그러니까는 곤란하잖아요. 뭐 잘못되면 자기 매형도 걸리고 내 아들도 걸리고. 그래서 중립적으로 했는데 명제 아버지가 명제하고 똑같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자 공자맹자는 누구나 배우고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왜 공자맹자를 하는데 어찌 주자만 있어. 주자만. 그러니까 주자가 제일 잘해냈기 때문에 주자만 같아야 돼. 주자만 있어야 되라고 하는 건 우암이고 야 공자맹자는 누구나 공부해서 공자맹자처럼 될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게 명제 아버지와 명제의 관계예요. 제가 말이 답변하다 쭉 길어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